안녕하세요. 저는 남동생을 장가 보내고 여느 보통날을 보내고 있는 35살 큰 시누이입니다. 작년 저희 집은 5월에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고된 시집살이로 깊은 상처가 있는 저희 부모님한테 늘 싹싹하게 먼저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가요. 뭐뭐 하실래요? 물어주는 올케는 저와 동생에게 거의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동생은 할머니가 워낙에 끼고 돌아서 어머니랑 좀 대면대면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끄럽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대 독자로 집의 기둥,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물론 할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부장 사고와 남존여비 사상 그 자체였던 할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지도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마찰이 잦았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더 미움을 받으셔야 했죠. 앞서 말했듯 아버지는 7대 독자이셨고 할머니는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제가 첫째로 태어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역국을 몽땅 엎어버리셨죠.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방금 낳은 몸으로 뛰쳐나와 숨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몰래 끓여온 미역국으로 몸을 추스르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엄마는 처음으로 안 좋은 시도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요. 동생이 태어나고는 더 심했습니다. 사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동생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 아들 얼굴을 3살 때야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제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린 그림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딸랑 있으니 얼마나 못 보게 한 건지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들인데 왜 어머니가 데려다 키우느냐고 따졌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시골집 대문부터 아버지가 도끼로 찍어서 다 부수고 들어가도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남동생을 옆에 끼고 키웠으니 엄마와 동생이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엄마 욕을 그렇게 해서 자기는 엄마가 뿔 달린 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고요. 엄마랑 동생 얼굴이 정말 판마기처럼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엄마를 보자마자 알았더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두 분한테 참 큰 상처였습니다. 워낙 크게 데이셨다 보니 제가 결혼하는 것도 크게 바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결혼 생각이 없어 미혼으로 남아있는 제게 결혼해라, 혼자 살면 외롭다 그런 말들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후 준비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이렇다 보니 저희 집에는 시집살이가 없습니다. 뭐 시누이 입에서 시집살이 없다고 말하는 게 웃기고 어이없다고 하시겠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여리신 분들이고 저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 두 분이 두 사람 앞에 앉혀놓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덕담한 것 빼고는 뭐라고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올케랑 술 한잔하면서 올케가 말해주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워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올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더 살갑게 굴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길래 고맙고 기특해서 올케한테 선물도 했었네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가식이었는데 말이죠. 지난 3일 올케와 남동생에게 번갈아가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집 보일러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고 방이 냉골이라 아기랑 올케가 많이 불편하다고 엄마는 소식을 듣자마자 올케 몸 치우면 안 된다고 많이 놀라셔서 급한 대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이지만 좀 큰 집인데다가 아파트이다 보니 올케가 많이 놀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이처럼 집을 구경하면 우와 하길래 동생한테 돈 좀 보태주고 아파트에 살게 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올케한테 고마운 게 많았고 저희 집 귀염둥이였어요. 그렇게 며칠같이 지내다가 오늘이 됐네요. 즐거운 주말이지만 어김없이 회사에서 서류 검토만 해달라고 오케이 사인만 내달라 부탁을 하기에 급한 대로 폰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폰으로는 안 열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고장난 지 오래여서 거실 한 구석에서 충전되고 있는 올케 노트북을 좀 빌리려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막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올케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올케가 흔쾌히 괜찮다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애가 우리 가족으로 나타났을까 감탄을 했죠.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클릭했는데 기본 사이트가 네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 로그인도 되어 있고 말입니다. 저희 집이 설을 안 지읍니다. 앞서 말했듯 엄마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어서 어차피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는 거 힘들게 음식하고 그럴 필요 있냐고 하시길래 저랑 동생이랑 돈 모아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설에 부모님은 여행 가시고 저녁에 올케랑 남동생이 술 한잔 하자고 하기에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니 올케랑 동생이랑 있더라고요. 술 좀 마시고 보다 보니까 올케가 폰을 들고 내내 웃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뭐 재미있는 거라고 냈냐 물어보니 남동생이 몰라 맨날 저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말하기에 자기가 그냥 인터넷에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데 반응이 꽤 좋아서 그거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 올리는 건데 가족 공개 하는 거 올리는 거야? 물어보니까 네이트라고 있어요 하더니 그냥 웅얼거리고 말더라고요. 더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아 더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앞에 네이트를 두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들이라 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한참 이것저것 누르다가 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쓴 글 보기가 있길래 눌러 들어가 봤습니다. 몽둥이 쭉 뜨는데 제목이 과간이더군요. 억울합니다. 신우이라 누명을 씌웠네요. 이런 제목부터 못 배운 시어머니 어떻게 하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순간 올케가 썼다는 생각을 못하고 뭐야 뭐 이런 글이 있어 참 하고 눌러봤는데 올케랑 제가 나눴던 카톡 화면이 있고 자기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인데 신우이가 자기 백화점 쇼핑한다고 부른다. 보나마나 자기 짐 구은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놨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올케가 아이 낳기 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던 때에 아이 유모차가 없다길래 제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건 올케니 와서 산책도 할 겸 구경해라 내가 사주겠다.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백화점으로 나와라 했습니다. 올케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스갯 농담을 하면서 나왔고요. 그날 저랑 백화점에서 점심도 먹고 산책하니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산책하니까 몸도 풀리는 것 같고 좋다고 좋은 유모차도 없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아기도 좋아할 거라고요. 올케가 웃는 얼굴이 예쁜데 그날은 더 예뻐 보여서 얼마나 뿌듯했는데 카톡을 보자마자 심장이 막 아프게 뛰더라고요. 참 악의적으로 편집도 해놨습니다. 제가 뭐해? 오늘 안 바쁘면 백화점으로 좀 나올 수 있나? 아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렇게 보냈다고 치면 올케한테는 오늘 아무 일 없긴 한데 뭘 그런 걸 다 사준다고 하세요. 사준다고 하시면 저야 감사하죠. 요즘 배가 많이 차오르니까 하루가 달라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캡처에는 아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 말이라 올케가 보낸 뭘 그런 걸 다 사준다고 하세요. 이 멘트는 안 보이고 백화점으로 나와라 하는 신우이 배가 차서 하루하루가 달라 나가기 곤란한 올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일을 꾸밀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길래 이걸 어떻게 하나? 왜 애가 이런 글을 썼나? 내가 부른 게 문제였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원래 시집은 좋은 걸 해줘도 부담스럽고 나쁜 걸 해줘도 부담스러운 게 시집이라 더 참견하면 안 되고 더 설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설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케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글이 있었습니다.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냐고 고민이라고 적은 글이었죠. 올케가 지난 11월 초 부모님을 모시고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올케가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케 돈이 나갔고 당시 올케는 만삭이었습니다. 예정일 1월 중순 말쯤 온 가족이 너무 무리하는 여행 아니냐고 안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도 추워서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었던 참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올케한테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올케는 또 왜 그런 걸 보내느냐고 자기 무시하느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 여행 시켜드리는데 자기가 그게 왜 돈 받을 일이냐고 하면서요. 올케가 200만 원 다시 이체했고 저는 또 올케한테 진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만에서 올케가 부모님한테 카카오톡도 알려주고 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엄마가 사진을 보내셨는데 웃고 있는 아버지, 엄마, 올케를 보면서 참 고맙고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밝고 살가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케가 존경스러웠어요. 올케가 쓴 글에는 이때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몸 좀 데우려고 계획했던 여행, 근데 눈치 없이 시부모가 끼어들었다. 남편도 은근 같이 갔으면 하는 눈치라 같이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자리 배치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안 되냐, 이거 해달라 졸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비행기 저보다 더 많이 타셨어요. 설이면 저랑 동생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벌써 7, 8년쯤 됩니다. 설 때 여행 가느라 탄 횟수만 해도 7번일 거고 올케가 보내준 여행처럼 저나 동생이 여행 보내드린 거 포함하면 좋게 15번은 될 거예요. 짐 찾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전자티켓도 뽑으시는 분인데 이거 뭐냐, 안 되냐 해달라 졸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네요. 부모님 놀랄까봐 그냥 사진보다 생각났다고 올케 남산만한 배를 하고서 엄마 아버지 그렇게 호강시켜준 거 대단한 것 같다고 말하니 엄마가 참 고마운 일이라고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네요. 엄마가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올케는 인터넷에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바꾸고 그 글을 보면 당연히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만상인 며느리를 자기 여행 간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니. 듣는 것도 헉소리가 나는데 올케는 그 헉소리 나는 사람을 자기 시부모로 만들었네요. 땡땡아, 너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 부담스럽다고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들이야. 내가 말했지. 자기가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딸처럼 잘하겠다고 내가 고맙다고 울면서 말할 때 너 뭐라고 했니? 울지 말라고 네가 더 잘하겠다고 했지.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 네가 올케지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강연이란 얘기해서 아파트 파이터 모으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데리고 여행 가고 온천 가고 나보다 더 딸 노릇하는 너 아파트 해주려고? 근데 너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앞에서 웃고 좋은 말에 좋은 행동 보여줬으면서 뒤에서는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보여줬던 미소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다. 강연이한테는 이미 다 말했어. 오해하느니 뭘 하느니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강연이한테는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강연이는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야. 욕을 할 거면 차라리 나나 네 남편을 욕하지. 왜 우리 부모님 욕은 그렇게 살벌하게 해놨니? 강연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는지 너는 제일 잘 알잖아. 네가 이걸 언제쯤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길 바란다. 네가 그렇게 신나게 써젖힌 글이 널 아주 망가뜨릴 거야. 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어쩌면 이것도 금방 볼지도 모르겠다. 금방 봤으면 금방 본 것도 답 없고 봐놓고 모른 척하면 그것도 답 없는 거야. 솔직히 너한테 정말 실망을 했고 지금은 화가 많이 난다. 네 아이디로 이 글을 적으려다 네가 지우면 그만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입까지 해서 글을 적어. 난 절대 이 글을 안 지울 거야. 꼭 연락해주길 바랄게. 댓글. 구체적으로 적은 거 보면 자작은 아닌데 진심으로 소름 끼치네요. 저런 여자가 있구나. 앞에서는 정말 착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뒤에서는 저렇게 무시무시한 글을 적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댓글이. 정말 역대급 소름 돋는 글이네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사람은 정말 앞가리가 다르다는 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네요. 순이님 응원하겠습니다. 꼭 사과 받으시길.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